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터 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들고 있었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샀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 창업자 그리고 트럼프 1기, 2기 핵심 주요 인사에 관여를 했던 피터 틀, 그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지난 3분기죠. 9월 30일자로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요. 심지어 테슬라 주식도 76%를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유를 한마디로 과열된 AI 버블에 대한 우려. 실제로 피터 틸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또 일부 투자자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평소에 AI와 크립토, 특히 이제 이더리움, 비트마인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던 피터 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를 지금 누구는 이거 계속 이제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포모가 불어도 지금 모자를 판고 이걸 전량 팔아버리고 테슬라도 정말 대량 매각을 했다. 누구에게는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팔았던 주식이 또 있습니다. 지금 AI는 데이터 센터다,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다 해서 실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해요. 물론 이제 GPU 같은 AI 칩도 필요하지만 전력 회사,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 태양광, 원자력, 배터리, 그러니까 미국 통합 전력 기업 비스트라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도 전량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AI 하려면 사실 전력이 유일한 버틀렉이다. 병목 현상을 이렇게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다 하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반면에 산 주식이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지분은 조금 더 샀습니다. 현재 피터 틸이죠.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주 딱 3개네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 기업, 에너지 기업 전량 매도했고 테슬라는 거의 한 4분의 3 이상을 팔아치웠고요. 그 결과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은 지금 전체가 100%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34%, 이거 추매했습니다. 애플도 27%, 이것도 추매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테슬라를 76%를 팔았어요. 지금 남겨진 주식만 6만 5천 주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기술주 중에서 여전히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39%가 여전히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평소에 피터 틸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반대로 배팅하지 말아라. 일론 머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예전에 페이팔을 공동 이제 창업을 해서 같이 끌고 갔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분의 76%를 팔았을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비트마인의 주식 절반을 팔았거든요. 여기에 미래가 안 보였기 때문에 팔았던 걸까요? 마지막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여전히 독주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어떻게 하면 국가별로 대기업별로 그 칩 좀 사양 좋은 걸로 좀 그냥 줄 서서 가져가는 그 회사의 주식이 미래가 망가졌기 때문에 다 팔아치웠을까요? 물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 한번 더 봐볼까요? 엔비디아의 완전 철수는 업계에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오랫동안 AI 하드웨어 지배력을 당연히 지지를 해왔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거 독점에 가까운 지위가 맞습니다. 지금도 전 맞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언어 영역 잘 하시는 분들을 그러나 이 뒤에 결국 핵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했냐? AI를 둘러싼 흥분이 실제 재무적인 가치보다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거품이 너무 꼈다라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왔고요. 실제 그의 말과 행동이 이번에 3분기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봤더니 그러한 믿음이, 그러니까 언어와 그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그렇죠? 피터 틸은 과거에 혁신 기업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기 스페이스X다, 에어비앤비다. 근데 AI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그 영향은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믿는다. 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AI가 망했다, 크립토가 끝났다가 아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심한데 하고 쓱 그냥 판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 차가운 결단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의 견해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다각화된 기술 플랫폼이 주로 AI 칩에 하나에만 의존하는 기업들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그러니까 수익 다각화에 좀 더 적합한 회사들로 포트폴리오를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강력하게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싶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대충 느낌 오시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이제 팔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7월, 8월, 9월입니다. 지난 3분기거든요. 제가 이때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대략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때 가격이요, 전량 매도했다면서요. 대략 180달러 혹은 그 이하에서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11월이 됐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지만 그가 전량 매도했는데 190달러 이상으로 지금 튀어 올랐어요. 뭐야? 그러면 싸게 전량 매도했네요. 잘못 판 겁니까? 또 가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추매했다라고 분명히 아까 얘기를 들었죠. 7월, 8월, 9월 대략 520달러. 이게 뭐 제가 평단이 얼마다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500달러는 확실히 넘고요. 한 530달러. 요 사이 중간쯤에 대략 한 520달러쯤에 이때 추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그 가격보다는 아래인 510달러 정도입니다. 조금 넘죠. 뭐야 그러면 520달러에 추매를 했으면 510달러면 물린 겁니까? 살짝 가격이 뭐 한 10달러 정도 떨어졌다. 근데 뭐 억만장자 뭐 피터 틸이 뭐 10달러를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 이제 생각컨대 단기에 지금 뭐 샀다 팔았다 얼마를 벌었다 지금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사실 제가 보아왔던 억만장자 뭐 손정희 회장, 저랑 예전에 같이 일했던 뭐 미국에 있는 뭐 언론사 회장님, 아니면 뭐 뭐 바이낸스의 창펑차오도 그렇고요.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도 보고 실은 투자를 합니다. 창업을 해도.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소 10년 단위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립니다. 누구는 10년, 20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묵히는 부류가 있고요. 저기 돈나무 언니랄지 그리고 피터 틸과 같은 스윙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쓱 다 던졌다가 밑에 떨어지면 다시 쓱 잡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냥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컨대 단기 고점, 단기 거품이라고 하는 피터 틸 자체 판단 하에 일부 지분을 줄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요, 엔비디아 가격이 뭐 그럴리 안 그럴 수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엄청나게 폭락을 해준다면 피터 틸은 저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전 돈나무 언니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AI와 크립토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밖에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뭐 코인 투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를 뭐 지금 피터 틸도요. 1년, 2년 하고 지금 끝낸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1도 안 들어요. AI 크립토 쉽게 말해서 뭐 IPO 할 때 그때 그냥 뭐 쓱쓱 팔고 밑에서 다시 잡고 먹튀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데 그 사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너무 심한데 아니면 어떤 뭐 규제 리스크 아니면 위험 관리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겠다. 제가 봤을 때 먹튀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내년 2월 중순에 알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한참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뭐 내년이 될지 아니면 한 3년 후, 4년 후가 될지 그의 투자 방식이 옳았네 라고 언젠가 증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증명이 됩니까? 자꾸 보여달라는데 보여줘도 어차피 안 믿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예전에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지금 1억 원이 돼도 지금 안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주라고 해도 어차피 안 믿을 분은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의 방식이 옳았다라고 하면 또 대중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역시 맞아. 피터 틸은 역시 천재야.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피터 틸이 아니고 뭐 워런 버펫 할아버지라고 해도 단기적인 타이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상 가격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판 가격보다 좀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단기 프레임으로 좁히면 사실은 뭐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뭐 종종 언급을 드렸던 원효띠 뭐 이제 뭐 그 어디 그 사이트 같은데 스크린샷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분도 현물로 이더리움 저번에 뭐 솔라나 도지코인을 샀다 하던데 이분도 지금 ROE를 보니까 마이너스 31% 롱을 좀 세게 들어갔다가 좀 많이 물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타에서 레전드인들 이런 분들의 좀 보니까 대중들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제가 뭐 1%, 2% 성공한다 했는데 이분들은 0.000000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있습니다. 근데요.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분들도 10번에 3번 잘하면 2번 정도 틀립니다. 8번, 7번 맞히지만 2번, 3번 틀린다고요. 무조건 맞춘다가 아닙니다. 다른 점이 그건 뭐냐면 이길 때는 확실하게 크게 이기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한꺼번에 버는데 질 때 못 맞췄을 때는 몇억 선 혹은 몇십억 선에서 딱 끊어요.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본인만의 철칙이 있고요. 그게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걸 지키는 사람들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게 100%가 없지 않습니까? 손익비가 100%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제 그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그 비중이 당연히 이익이 훨씬 클 때만 들어가고요. 확률이 최소한 70에서 80% 이상 들어갈 때 그 자리에 롱이다 숏이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그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하루, 일주일, 아니 심지어 한 달 동안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내가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면 확률과 손익비가 안 나오면 매매를 쉽니다. 극강의 절제력이요. 대부분은 저는 이게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확률, 손익비, 본인만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뭐 지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절제. 절제라고 하면 손절 라인 딱 떨어지는 순간 칼같이 잘라냅니다. 이걸 만약에 못한다면 단타는 저는 100% 망한다라고 봐요. 언젠가 절제력을 잃는 날이 오는 거예요. 계속 뭐 이렇게 뭐 승승장구 하다가 이게 한번 이제 미끄러지면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 이분들이 타겟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비트코인 호들러는 뭐 이제 웃고 있는 우리 세일러 형님인데 알트코인 홀더는 뭐 느낌이 지금 좀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앞으로 뭐가 변수가 된다? FOMC 연준에서 이제 회의록 공개하면 요게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미국의 기술주가 떨어졌고 기관들 매수세가 약화가 돼서 비트코인이 재미가 없다. 암호화폐 ETF 순유입도 2주 동안 연속으로 둔화가 됐대. 그리고 장기 보유자는 계속 팔고 있던데 뭐 이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 유동성은 여전히 회복이 안 돼. 두려움이 많아. 갈팡질팡해. 돈이 안 들어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92,000달러를 뭐 지지를 한다. 뭐 얼마를 이탈하면 더 떨어지고 저는 이걸 뭐 그렇게 뭐 무게 중심을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건 곧 공개될 FOMC 의사록에서 완화적 기조가 보이면 오를 것 같고 여기서 여전히 뭐 금리를 동결하고 뭐 물가가 높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아 이건 완전 진짜 저 밑으로 그 하락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완화적 기조가 나오면 그냥 다 가져가냐? 아니면 뭐 이건 반반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누가 합니까? 뭐 FOMC 연준 하나 그냥 이제 물론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맞을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일의 날씨를 맞추겠다.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맞출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 뭐 굳이 이 채널 뭐 이렇게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가치로 보고 뭐 이제 사이클로 보고 매크로로 보면서 좀 끈덕지게 하시는 저를 포함한 이런 투자자분들은 사실 저 역시도 단기에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단기에 큰 수익은 대환영입니다. 욕구 그 누구보다 큽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못하니까. 단기적으로 맞춰서 큰 돈을 못 번다는 것을 저는 괄호 열고 닫고 100% 인정해요. 이거 안 되던데요. 저는 이게 안 돼요. 막 이제 뭐 샀다 팔았다도 해보고 뭐 이제 뭐 산타랠리가 온다 카더라 뭐 언제 이 지표가 뜨면 무조건 뜬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동전 던지기 수준이에요. 길게 보면 어쩌다 한두 번 맞추겠죠. 못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저는 그냥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우량 코인은요.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뭐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우량 코인은 안 없어져요. 확정된 미래고요. 저는 정말 그 돈이 있으면 지금 정말 뭐 한 100개씩 사놓고 싶은 생각이 정말 굴뚝같이 이 목구멍까지 솟아오르는데 제가 이제 뭐 그만한 아직 자금은 없잖아요. 그냥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라는 걸 아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꾸 이제 남에게 휘둘려서는 살아남지는 못하실 겁니다. 4월 달에 뭐 관세 대폭락이 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던 분 계십니까? 10월 10일에 뭐 기존에 그냥 단위가 달라져 그냥 몇 조가 아니고 뭐 몇십 조로 대청산이 된 거 이거 예상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이 10월 달 대청산이 저는 거의 뭐 FTX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큰 걸 예상을 아무도 못했다면 언제 대폭등이 나오고 뭐 정말 이게 연준 의사록 때문에 그게 올라갈지 뭐 때문일지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유동성도 셧다운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예측 자체를 포기해요. 근데 분명한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저 밑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확정적인 없어지지 않을 자산, 제가 알고 있는 것에만 강력하게 베팅을 할 뿐이에요. 언제 대폭등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저 같은 경우는 빚으로 안 한다, 영끌 안 한다, 우량 코인만 한다, 현물로만, 선물 말고요. 사실은 이 원칙만 지키셔도 하락의 기분이 언짢습니다. 굉장히 짜증납니다. 근데요, 현물이잖아요. 빚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영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저도 뭐 좋고 막 그냥 항상 날아갈 것 같고가 아닌 거죠. 1년에 기껏해야 일주일, 2주일 재밌는 기간인데 올해는 그렇게 뭐 재밌는 구간이 있었나? 아직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방식이 꼭 정답이냐?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달간 스테이블 코인이 90억 달러가 바이낸스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실제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뜬 거예요. 이게 거의 21년 강세장 당시 정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 대기 자금이 쌓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한 강한 매수 압력이 형성이 되고 있다. 누군가는 지금 하락장 이제 시장 시즌 종료다 패닉셀 하시면서 이제 불평과 원망으로 남탓과 해죄를 정말 뭐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뭐 트위터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달 동안 뭐 한 달이 뭐 별로 안 좋았죠. 뭐 10월달, 11월달 90억 달러면요. 하나로 대략 13조 원이 넘습니다. 바이낸스로만 13조 원이 스테이블 코인 왜 들어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왜 넣겠습니까? 그죠? 이걸로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물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선물도 할 거고. 근데 선물은 뭐 굉장히 많이 청산이 돼서 글쎄요. 예전에 비해서는 볼륨이 굉장히 좀 거래량이 완전 그냥 폭락했다라고 보여져요. 누군가는 현물로 사고 있는 게 아니겠냐. 그들이 근데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들 입장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메타인지를 한번 키워가지고 그들 입장에 생각하면요. 더 하락, 폭락, 하락장 그게 뭔 상관이야. 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내가 확신하는 그게 뭐 도지코인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본인의 코인 그냥 확신이 있는데 내가 그게 뭔 상관이야. 떨어지는 게 지금 이 가격도 난 감사해. 뭐 이러면서 사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사고요. 이더리움도 사지만 그 외 알트코인도 실제로 사고 있습니다. 뭐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요. 누군가의 확신이 아니고 제가 얘기 계속 드리지만 믿음은 렌탈이 안 돼요. 지식은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지식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우량 코인이 지금 이 가격이라고 전 정말 지금 이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지금 이 코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고 코인이 이렇게까지 낮아진다고 정말 실화냐? 근데 이제 하락장에 이제 더 떨어지든 말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실은 코인만 코인 아니셔도 돼요. 더 떨어져도 나는 괜찮다. 이 코인들만 실은 이 자산들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그냥 막 이제 막 그 마음이 힘들고 충분히 좀 이제 그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저는 제 기억에 이런 적이 있었나 뭐 이제 뭐 21년 제외하고요. MG 개미들이 벼락거지 또 나옵니다. 벼락거지. 제가 코인 이제 한 12년 차 넘어드는데요.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게 정말 4년 주기 기가 막히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주식 우리나라 주식에도 이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탈출은 지능순이었는데 분명히 신규 계좌의 절반은 2030이다. 젊은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코인보다 국장이 낮다. 올해 신규 투자자의 절반이 청년이고 반도체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바비까지 투자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 지수형 고배당 ETF에도 관심이 있다. 전 당연히요. 뭐 청년분들이 주식하고 코인 하시는 자체가 당연히 이게 뭐가 잘못이 됐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항상 고가, 거품 논란이 일 때만 우르르르르 다 같이 몰려가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그냥 항상 좀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할 때요. 수익률이 이미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점에 사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인생 역전은 당연히 그건 차치하고요. 플러스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요. 무조건 저가에 사야 돼요. 그게 내가 바닥을 못 잡는다는 우리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가에 꾸준히 정말 제가 뒤쪽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꾸준히 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려면 사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까지 그 레벨까지 지금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꾸준히 샀을 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너 정말 대단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때 당시는 지금 당장은 모르죠. 상승장소의 공포에 공격 매수 하루에 5천억씩 들어온답니다. 이게 이제 뭐 증권사 뭐 평택 지점에서 주식을 하겠다고 지점을 찾아오는 청년 고객이 평소보다 3배, 4배가 늘었다. 주식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젊어지고 과감해졌다. 레버리지 뭐 2배, 3배 ETF 적극적으로 쓰고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바이 더 딥 하면서 매수를 늘리고 있다. 올 들어서 MZ세대가요. 지금 증권사 3개의 신규 고객만 72만 명, 다른 증권사 합치면 신규 고객만 3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열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주식이나 코인 자체가 뭐 부동산 투자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본질을 꿰뚫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옆 사람 뛰니까 야 지금 뭘 생각하고 일단 너도 달려 뛰어가 최대한 그냥 신용대출 끝까지 해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하면서 뛰면서 내가 왜 뜨는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자에게 저는 바랍니다. 라울팔인데요. 이분 얘기를 이분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손실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거의 전 재산이 수위라고 하는 코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위도 뭐 지금 하락을 비껴갔습니까? 처참합니다. 그렇죠? 30년 이상 뭐 매크로 투자를 해 오셨고 13년도에 비트코인 $200 했을 때부터 투자 2013년이죠. 샀던 분입니다. 일단 한번 그래서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당신들이 지금 많이 무서워서 망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난 잘 알고 있다. 투자 기간 그리고 인내력의 단계를 한참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투자 기간 왜 이렇게 짧게 보니? 인내력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씩 올 때마다 당신에게는 이게 무슨 서바이벌, 생존 드라마가 쓰여진다. 그때마다 이제 나 죽겠네 하고 지금 1년 내내 뭐 곡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비트코인 $200 처음 샀던 이래 지금도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예요. 이분 역시도 대폭락 비트코인 마이너스 85% 겪었고 마이너스 70%두 번을 겪었었고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마이너스 95%를 겪었습니다. 이더리움 사서 마이너스 95%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싫어합니다. 뭐 200 거의 한 300만 원 갔다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솔라나 2022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격렬한 징후의 코인이 그때는 솔라나였습니다. 한때는 이더리움이었고요. 한때는 XRP였습니다. 본인이 너무 일찍 팔기도 했다. 근데 그래도 좋은 자산, 옳은 자산을 보유했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졌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본인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할 것은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0% 떨어지면 우량 알트코인들이 최소 마이너스 60% 혹은 마이너스 70%도 간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한 주기, 그러니까 2017년이다, 2021년이다, 그때 상승 있죠. 그때 최소 5번 이상 30%, 35% 폭락이 있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아더스 차트는 아시죠? 이제 알트코인 시총, 특히 제일 큰 탑 10 코인을 뺀 알트코인 시총이 상승장에서 2번 이상 마이너스 80%를 찍었지만 결국에는 최고가를 뚫어내더라. 근데 꼭 당신의 알트코인이 최고가를 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말에 보면 이분이 뼈가 있어요. 뭐 트위터다, 유튜브다, SNS 상에서 타인의 믿음을 빌릴 수 없다. 그리고 그 빌린 믿음을 가지고 이기기를 바랄 수도 없다. 그리고 단타를 자주 하면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도 그게 불가능하다. 왜? 단타를 해서 잘하면 좋지만 보통은 잘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양도세를 내진 않습니다. 해외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단타도 할 수 없다. 당신이 실수 지금 다 해놓고 남을 비난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실수는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즌 종료라고 당신이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즌 종료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분 얘기예요. 라울팔이 뭐라고 하냐? 그냥 끝까지 DCA 해라. 그냥 죽을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가 돈을 번다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한 번 사이클이 끝이 아니다. 보통은 한 번 사이클에서 큰 돈을 버셔서 이제 빠져나가신 분은요. 사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갔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들은 저는 많이 봤어요. 한 번 사이클 끝이 아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좀 이제 좀 욕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의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구하는데 너무 늦은 건 없다. 단언컨대 크립토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자산이다. 동의하십니까? 제발 스스로의 미래를 망치지를 마시길. 시장은 그리고 당신의 시간표. 나는 지금 대출을 했기 때문에 나 지금 빚을 냈기 때문에 나 지금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나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나 언젠가 이제 곧 있으면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 따위는 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굉장히 이게 차가운 발언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인데요. 샘 얼트만의 언어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 샘 알트만 아시죠? 오픈AI 만든 이제 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천재가 뭐라고 하냐? 가장 과소평가되는 자질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결심이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똑똑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인맥, 당신의 지능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뭐가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보다 훨씬 중요하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도베르만 그 한 번 물면 끝까지 이제 물고 놓지 않는 그 뭐 독일의 개 혹시 기억나십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놓지 않는 건데요.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터 틸 아닙니까? 비트코인도 비트인데요. 제가 예전에 1년 전인가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하셔야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좀 이제 비웃으셨던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웬만하면 코인 안 하는 게 좋다. 왜? 어차피 2%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럼 뭐 98%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극소수 1%, 2%가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옳다라고 하는 게요. 지금 뭐 이렇게 뭐 말싸움을 한다고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타임 프레임은 올해 연말까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년까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30년 심지어 10년 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왕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 쉽게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옳은 자산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으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버티면 되거든요. 막 영끌 해가지고 시간표 있으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한번 각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